안녕하세요. 혹시 작년 2월 저희가 그 인간형 로봇 미래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아, 네, 기억나죠.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네. 7편의 가상 대담을 통해 막 가능성이랑 우려점들 깊이 살펴봤었잖아요. 네네, 그랬었죠. 근데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숨가쁜 변화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특히 그 영상 보셨죠? 아, 테슬라 옵티머스 춤추는 거요? 네, 맞어요. 와, 정말 놀랐잖아요. 네. 바로 그 영상 하나만 봐도 이 로봇 기술, 특히 인간형 로봇의 발전 속도가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걸 그냥 실감하게 되죠.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벌써 좀 옛날 얘기가 된 건가 싶을 정도예요. 맞아요. 특히 그 중급 로봇들, 무섭게 성장하는 중급 로봇 기업들의 약진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고요. 네네, 정말 그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출발해 볼까 합니다. 아, 좋네요. 작년에 저희가 잡았던 그 핵심 키워드들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꺼내서 그동안의 눈부신 발전, 특히 옵티머스의 진화랑 또 중국의 부상,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최신 정보로 좀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네,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로봇 기술의 현재와 미래, 다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작년에 구분했던 새로운 로봇하고 과거 로봇, 그 차이점부터 다시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기본이니까요. 과거의 그 아틀라스나 빅독 같은 로봇들은 주로 군사나 재난 현장 이런 특수 목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유압식으로 움직이고, 네, 유압식으로 움직이고 라이다 같은 특수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는 방식이었죠. 네, 반면에 이제 피겨라던가 옵티머스 같은 이 새로운 로봇들은 인간하고 같이 일하거나 아예 대체할 목적. 그렇죠. 상업적인 목적이 더 컸죠. 네. 그래서 인간하고 유사한 외형, 손도 그렇고 전기로 움직이고 주로 카메라, 그러니까 시각 정보로 세상을 인지하고 인공지능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였었죠.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옵티머스의 춤 동작은 이 새로운 로봇 패러다임의 발전이 얼마나 가속화됐는지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초기 모델 나왔을 때 약간 어색하게 걷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좀 삐걱대는 느낌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움직임이 훨씬 유연해지고 진짜 인간의 춤사위에 가까워졌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재생하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는 그 전기 액추에이터 기술하고 또 실시간으로 균형 잡고 환경에 맞춰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AI 제어 기술. 이게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증거죠. 아하. 그 유압식 아틀라스가 강력하긴 한데 좀 시끄럽고 움직임이 약간 투박했잖아요. 네, 그렇죠. 힘은 좋아 보였는데. 네. 근데 이거랑은 좀 질적으로 다른 훨씬 조용하고 정교한 제어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와, 그 액추에이터랑 AI 제어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군요. 그렇죠. 그런 놀라운 발전을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훨씬 더 빨리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죠. 여기에 또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로봇 기업들 추격까지 더해지니까 경쟁을 통해서 기술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경쟁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러고 보니 그때 주목받았던 BMW 공장에 피겨 로봇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아, 네. 그 소식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겠네요. 옵티머스가 근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계적인 발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 핵심에는 결국 AI가 있죠. 네. 작년에 저희가 그 로봇의 뇌 역할을 할 AI 통합, 특히 시각 정보 처리,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에 주로 쓰는 CNN 기술 같은 거, 네, CNN. 또 사람 말을 이해하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과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봤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정말 중요했죠. 이 부분은 그동안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그때 모바일 알로하 로봇처럼 사람이 시연하는 거 보고 막 학습해서 클라우드로 공유하는 방식. 그것도 참 흥미로웠고요. AI 통합 역시 정말 눈부신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그 춤 동작은요, 단순히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걸 넘어서서 실시간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고도화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아, 실시간 적응 능력. 네, 카메라로 얻는 시각 정보로만으로도 복잡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뭐랄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LLM 통합도 마찬가지고요. LLM은 어떻게 발전했나요? 예전에는 그냥 TV 켜줘 같은 단순 명령 수행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거실에 있는 리모컨 좀 찾아 줄래? 라던가 오, 좀 더 복잡한데요. 을 좀 틀어봐. 같이 훨씬 복잡하고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지시를 수행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 정도면 정말 대화하는 느낌이 들겠는데요?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특정 기술이나 지식, 예를 들어 뭐 설거지하는 법 같은 절차 기억을 클라우드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실행하는 개념. 네네, 있었죠. 이게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와, 절차 기억 다운로드라니. 진짜 공상과학 같던 얘기가 현실이 되네요. 네, 테슬라가 또 그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FSD, 개발 과정에서 쌓은 방대한 실제 주행 영상 데이터를 옵티머스 학습에 활용한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아, 네. 그 데이터 활용,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그냥 실험실 환경이나 뭐 몇십 번 시연 학습하는 방식, 모바일 알로하 방식을 넘어서 진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실제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 AI 학습 데이터랑 방식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실제 데이터를 학습하느냐가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테슬라는 그 점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로봇의 근육 얘기도 해봐야죠. 움직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요. 네, 액추에이터. 정말 중요하죠. 기존 산업용 로봇 모터랑은 달리 인간 근육처럼 좀 탄력 있고 정교하면서도 힘 있는 움직임을 구현하는 그 전기 액추에이터 기술, 그리고 필요한 성능을 위해서 기성품 쓰는 게 아니라 부품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고 자체 개발하는 테슬라 같은 접근 방식이 혁신을 이끈다고 봤었잖아요. 네, 맞아요. 데니송 박사님 연구처럼 기존 틀을 깨는 시도들도 언급했었고요. 네네. 바로 그 액추에이터 기술의 발전이 이번 옵티머스 춤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아,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액추에이터 덕분이군요. 그렇죠. 아까 잠깐 비교했지만 유압식 아틀라스가 강력한 힘을 내지만 소음도 크고 좀 투박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옵티머스는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복잡하고 섬세한 동작을 해내잖아요. 네, 확실히 소음이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네, 전기모터 기반 액추에이터의 제어 정밀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터리 기술의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로봇이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인간하고 유사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배터리 기술도 같이 발전해야 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로봇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물론 이 액추에이터 기술 경쟁도 엄청 치열해서요. 중국 같은 경쟁사들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기술 수준을 막 끌어올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네, 이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걸 보면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저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요. 네, 그 우려들은 여전히 유효하죠. 아니, 어쩌면 더 퍼졌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 트롤리 딜레마처럼 로봇이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 네, 윤리적 딜레마. 로봇이 오작동하거나 해킹당해서 악용될 가능성. 심지어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강아지 망고를 진짜 과일 망고로 착각하는 뭐 그런 극단적인 오인 가능성까지요. 네, 그런 예상치 못한 오류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일자리 감소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과거의 컨베이어 벨트 도입이 가져온 변화에 비견될 만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와 함께 법이나 제도가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네, 근데요, 로봇의 능력이 이렇게 빠르게 향상되고 현실화되면서 작년에 저희가 제기했던 그 우려들이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된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요? 네. 옵티머스의 그 발전된 모습은 단순히 신기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불쾌한 골짜기를 건너서 두려움마저 느끼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일리가 있네요. 너무 사람 같아지면 오히려 좀... 그쵸. 그리고 2024년 당시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로봇이 실제 현장, 예를 들어 아까 말한 BMW 공장 같은 곳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자리 대체 문제, 또 로봇 운영에 따른 안전 규제 마련,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회적 논의하고 제도적 준비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군요. 네. 특히 중국의 급부상은 이게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요. 경제 패권 문제, 나아가서는 지정학적 경쟁 구도까지 얽히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아, 중국 변수가 또 그렇게 작용하는군요. 네. 과거에 저희 플랫폼 기업 규제하려고 온풀법 논의하고 그럴 때 봤듯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법 제정은 늘 더디게 마련이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아주 거대한 파급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요. 네,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약 1년여 전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 사이 로봇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는지 최신 상황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오피머스의 춤이나 중국의 약진 같은 소식들은 이 새로운 로봇 패러다임이 이제 정말 현실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배경에는 역시 AI 통합과 액추에이터 기술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빠른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윤리적 파장, 특히 일자리 문제나 안전, 책임 소재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그 영향력에 대한 대비도 정말 서둘러야 합니다. 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시해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과 같은 이런 발전 속도라면 앞으로 불과 한 1, 2년 안에요. 공장이나 단순 가사노동처럼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그런 분야 외에 전혀 뜻밖의 어떤 영역에서 인간형 로봇이 사람처럼 활동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